이제 월요일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9,800원에 15%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오래됐는데요. 네. 102,000원 왔을 때 네. 넘어갔을 때 매도를 하려고도 안 했는데 오늘 네. 보니까 또 좀 많이 내려가네요. 아, 그쵸. 오늘 또 관세 이슈로 약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예, 유창희 본부장님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69,800원이시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 한참 됐습니다. 아, 그럼 작년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만에 매수가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는데 74,000원 갔다가 다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좀 불안한 감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뭐 계속 뭐 통과됐네 안 됐네 뭐 얘기 나오고 있지만 HBM4 관련돼서 퀄테스트 통과는 저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테스트가 끝났다고 해서 공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이닉스를 따라잡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투심은 긍정적이지만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가 한 4분기나 내년 1분기가 돼야지 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파운드리가 좀 개선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폴더블 폰이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미국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라든지 반도체, 특히 D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도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마지막 남은 게 HBM인데 HBM마저도 저는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조금 이제 최근에 보면 답보 상태죠. 한 2달 가까이 3,100에서 3,200 사이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끝 무렵에 저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7만 원을 한번 깰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매수가가 딱 거의 69,800원, 7만 원인 상황에서 7만 원 깰 수 있으니까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차피 1년 기다리신 거 조금 더 기다리시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7만 5천 원, 뭐 8만 원까지는 연말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답답하시더라도 참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제가 목표가를 8만 원을 잡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뭐 올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보기엔 8만 원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딱 이제 8만 원을 목표로 하시는 것도 좋고, 한 7만 뭐 7천 원 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좀 팔고, 또 한 8만 원 왔을 때 좀 팔고, 또 8만 원 또 넘어갔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만 원까지 말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매도를 하라 이 말씀이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을 받으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은 HBM까지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또 랩지노믹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하나솔루션.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7,000원에 20%.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오래 됐어요. 한 5만 원에 사가지고 계속 물타기 해갖고 네. 앞전에 수익이 좀 있었는데 제가 못 팔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오래되셔서 또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곽유정님요.
네, 곽유정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일단 태양광 관련해서 브리핑 도와드리긴 했었는데요. 하나솔루션 그래도 관련 기대감 제가 하반기까지 한번 가져가 보셔라 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래 기다리신 만큼 또 잘 주고 계시면은 충분히 또 많은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미국의 선런이라는 그 태양광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기업이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IRA 그 세제 혜택 폐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최근에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의 미국 경쟁사들이 대거 파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썬파워와 썬노바가 파산하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가정용 그러니까 주택용 태양광을 많이 사용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제 태양광 시장이 가장 많이 좀 그 수요를 하고 있는 곳이 그 국가가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과 거의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만큼의 지금 태양광 수요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용 태양광 관련해서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산업용 지금 태양광 수요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 기대감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기술적인 흐름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비중 적정 비중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 잘 타셨고요. 초기에 다행히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물 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래도 매매 잘 꾸려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이제 흐름 보실 때 저는 이제 꿀팁 드리자면은 월주봉 흐름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월봉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 이제 4월달 기점으로 해서 장대 양봉 나타나주고 나서 최근에 이제 60월선 구간대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60월선 구간대가 중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돌파가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 정도 이 60월선을 두드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죠. 그런데 돌파를 해주지 못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세액공제 그런 혜택, 보조금 혜택이 폐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돌파를 해주지 못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 국면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타났을 때 이전에 3개월 정도 뚫어주지 못했던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도 수익 전환 됐는데 이거 팔았어야 했나 했던 그 가격 구간대 있죠. 4만 원 구간대. 요 구간대만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 구간대까지 그대로 추세 상승 계속해서 좀 강하게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는 종목 잘 보유하시면서 최소 못해도 연말까지는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 유지하시고요. 6만 원 구간대에서부터 분할로 매도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매수는 조금 지금 자리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최대 비중,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 많이 또 오래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 업황 사이클이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30%까지도 강력 비중 확대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비중도 저는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비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유 현금이 많으시면 조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태양광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가 기대된다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 연말까지는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랩지노믹스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저는 보로노예요. 네, 매수가랑 23일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7,600원에 네. 20%예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7월 23일이요. 7월 23일이요. 네네. 주가가 오늘도 빠졌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매도요. 매도해야 되나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유창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좀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정도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약간 손실이시잖아요. 네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다음 주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은 보르노이 주가만 본다라면 뭐 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뭐 한 상단이 한 15만 원, 그리고 하단이 한 10만 원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네네. 딱 그 허리에서 이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의 어떤 기로에 노에 따라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보르노이가 이제 AI를 활용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충분히 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데 네. 지금 두 가지 좀 걸리는 게 보르노이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원래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뭐 1.5% 금리 인하를 하네, 뭐 그러니까 빅컷을 하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그날 네네. 목요일 저녁에 PPI가 발표하고 나서 아, 금리 인하가 한 3번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약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약간 이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약간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직 그 미국이 지금 아까 우리가 오늘도 반도체, 뭐 철강 관련된 관세 이런 얘기 드렸는데 아직 그 제약 관련돼서 관세가 확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네. 부분들도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투심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잘 해소가 되면 저는 다시 한번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게 좀 해소가 네. 안 되면 또 한 10만 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네. 조금 반등을 준다라면 매수가 네. 언저리에서 조금 한 2만 5천 원, 13만 원 온다라면 일단 네.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좀 줄이시고 나서 더 가는지 안 가는지를 지켜보면 좋겠고요. 반대로 또 11만 5천 원이 또 이제 마감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네. 11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여기가 지금 뭐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동평균선이 다 밀집해 있는 구간이에요. 네. 5일, 10일, 20일, 120일 다 60일 모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1만 네. 5천 원을 좀 크게 마감 가격 기준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또 한 10만 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자리가 좀 이탈하면 또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서 복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만약에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안 될까요? 네, 지금 하면 가격에서 안 추가 되겠죠? 매수는 제가 보기엔 매력은 없어 보여요. 오히려 네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만 5천 원을 이탈했을 때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나서 10만 원에서 다시 그 줄인 걸 다시 재매수하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나 관세 관련해서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고민이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는 2차전지 LNF요. LNF요. 네, 숟가락 8만 비중. 네. 87,200원에 10%요. 네, 이 종목 최근에 네. 들어가셨을까요? 네, 오늘 2차전지를 못 사서 굉장히 보다가 오늘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조금 밀렸는데. 네,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오늘 크게 조정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뭐 두 분 다 훌륭하고 좋으신데 곽유정 대표님께. 네, 곽유정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우리 실감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사고 나면 종목들이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쳐다보다 오늘 조금 들어갔거든요. 그래 대표님 짧게 1차 목표가하고 2차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지난주 일단은 추세상으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들 많이 드리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닥 통과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들어간다 하시더라도 사실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하필 네. 이제 매수하신 시점에서 약간 시장이 흔들리면서 단기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중.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혹시 단기로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장기로 좀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단기로 그냥 짧게 보려고는 들어갔는데 괜찮으면 네. 단기 1차하고 그다음에 2차 이렇게 안 그러면 추가 매수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괜찮으면 또 가져가고 싶기도 하거든요. 아,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적어도 내년쯤에는 조금 더 가시성을 크게 띠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기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오히려 종목이 조금 더 떨어지면은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그때 한번 비중 확대하시면서 가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리튬 가격이 지금 반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이 지금 LNF 같은 경우는 또 테슬라를 또 그 거래처로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네. 쪽에서 이번에 또 새로운 모델을 또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신차가 결국엔 또 출시하게 되면은 당연히 배터리 기업들 내지는 또 소재 관련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2분기까지는 리튬 가격 하락분이 반영이 되면서 물론 이제 실적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적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빠르게 이제 회복세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올 지금 하반기부터 그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려면 적어도 한 내년부터 좀 본격적인 가시화성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들이 ESS 쪽에도 그런 이제 양극재 소재를 또 납품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도 훨씬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북미향으로 해서 ESS 이제 관련 수주 모멘텀도 크게 들어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단기로만 보지 마시고요. 주가상으로는 살짝 흔들렸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7만 원대까지 한번 밀릴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밀리면은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서 최대 비중을 한 20%로 이제 확대를 하시고 그대로 가져가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수익 짭짤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월봉 흐름 한번 차트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월봉 흐름 보시면 LNF가 일단은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지금 다 나타나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기점으로 해서 추세 돌려주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빠른 회복보다는 내년 봤을 때 내년 기점으로 해서 14만 원에서 15만 원 구간대까지 저는 충분히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하반기 이제 연말쯤에도 기점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 가격대보다는 높은 가격대에 위치할 겁니다. 적어도 올 연말에는 그래도 10만 원대 구간까지 회복세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7만 원대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제 비중 확대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대로 이제 들고 가시면서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10월 달 구간대 있죠. 10월 달에 흐름들을 보면서 그때 비중 확대, 뭐 불타기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때 만약 가격이 조금 더 다운되어 있다 하면은 그때 이제 비중 확대하는 것을 저는 제시를 도와드리고 싶기 때문에 단기적 흐름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라라는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반등가는 얼마 정도 볼까요? 반등 구간은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7만 원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눌렸다 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만 참고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나 여기까지는 못 참겠는데 하신다면은 뭐 내일 당장이라도 끊고 7만 원대 이하로 눌리는 거 보면서 가셔야 되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긴 하지만 상방이 지금 열려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나오면 비중 확대 의견 주셨습니다. 내년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실리콘2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4,600원에 40%입니다. 44,600원에 40%요. 예. 네, 그래도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걸 제가 지난번 55,000원대 네. 찍고 내려왔을 때 매수를 했거든요. 오, 네. 매수를 한 다음에 그 55,000원까지 보고 매수를 한 건데 네. 가능할지 네.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이 종목 55,000원까지 또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이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이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가 낮아지신 거죠? 아니요, 4만 6천 원대에서 지난주인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네. 근데 너무 좀 빨리 들어가는 바람에 단가가 좀 높아가지고 네. 걱정이 됐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리콘2가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저는 실적에 대해서 이게 나쁜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조금 미스가 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워낙에 뭐 달바 글로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뭐 실리콘2도 그랬고요. 뭐 다른 꼭 뭐 화장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적 조한 역대 최대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미스가 나면서 주가가 뭐 크게 빠졌었던 경우가 지난주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실리콘2가 그렇게 밀리면서 결국에는 지금 제자리 주가 한 두세 달 전에 주가로 이미 회귀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저는 5만 원, 5만 5천 원으로 올라올 수 있다. 특히 KBT 관련돼서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 또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성장세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확인됐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답답한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시간을 가지면 5만 원 혹은 뭐 지난 그 7월달 고점 뭐 6만 원도 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오히려 작년하고 전 다르게 화장품 기업이 작년에 여름에 고점 찍고 조정을 받았지만 올해는 연말까지 전 상승이 유지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좀 기다리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약간 불안하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어쨌든 저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그 수요일 저점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 딱 매수가 언저리이기 때문에 한 비중을 한 10% 정도 지금 40%니까 10% 정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반등을 줬을 때 좀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좀 끌고 가시는데 만약에 조정이 다시 또 나왔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추가 매수를 재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전략을 가져가시면 충분히 전 가을이나 연말 정도에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끌고 가면은 5만 5천 원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저는 뭐 6만 원도 보고 있거든요. 6만 원 네.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수급이라든지 오히려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외국인 기관은 샀다 파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 외국인 매수 조금 더 유지하고 있고 기관도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이 지금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5만 원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